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 이제 31페이지. 먹을 것도 많이 올라왔으니 열심히 하랍니다. 자, 납세 의무의 성립확정 소멸 가봅시다. 자, 세금, 납세 의무. 이 납세 의무의 성립확정 소멸은 정리해 갈 때 흐름. 자, 이 흐름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서, 자, 의무가 성립을 하죠. 성립. 의무가 성립을 하면 의무가 이제 확정이 돼서, 자, 의무가 소멸하게 되겠죠. 소멸. 자, 그럼 자,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를 성립으로써 그 추상적 의무가 있는 상태가 언제냐? 성립 시기가 중요하겠다. 자, 그럴 때, 자, 현행 지방세, 국세가 다양하니까 하나 넘겨보시면 전 세금이 다 정리가 됐죠. 그걸 다 보시려고 머리가 지끈지끈 하잖아. 그래서 핵심 세금 5개에다가 한 2-3가지만 더 붙이면 된다. 그래서 순서 아니까 우리 교재에 흔들어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32, 3페이지 국세 나왔잖아요. 자, 그럴 경우 자, 첫 시간부터 뭐였냐면은 지방세 하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먼저 잡자. 5개.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 종양은 국세잖아요. 자, 그럴 때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할 때 부과된 세금이니까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더라.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과 면허가 있는데 등록이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등기 등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겠다. 등기하는 때.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한다. 자, 이제 국세로 가보면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부과된 세금으로서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한다. 그런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정보세 공부할 때 6월 1일은 꼭 기준 잡아야 돼. 왜? 의무 성립일이 6월 1일이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5월달이잖아요. 그죠? 지금 5월달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절세를 하려면 부동산 팔고 사면 지금 파는 게 좋아. 부동산 지금 파는 게 좋다고. 왜? 산 사람이 지금 사면 올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내야 되니까. 자, 살 사람은 좀 버티고 다음 달에 사야 돼. 다음 달에. 자, 그걸 공부 이미 했어. 재산세에서. 일명 스스도. 6월 이전에 사고 팔 때 이전에는 산 사람이, 현재도 산 사람이, 이유는 판 사람이
해당 연도 의무자가 되거든.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기준입니다. 6월 1일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양도 소득세다 그 말. 소득세, 양도 소득세는 용어서 봤지만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합니다. 일명 기간이 끝나봐야 알아. 그랬을 때 과세기간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과세기간이에요. 그 과세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미 각 세무서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번 달 소득세 신고라고 다 안내가 됐을 거다 그 말이야. 안 왔습니까? 거의 다 보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에 뭐 열심히 하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예전보다 한 10일 정도 빠른 것 같아. 보편적으로 발송 반응 보면 제가 신문 아니까 보면은 그만큼 뭔가 세상이 다 돌아가는지 뭐는지 그래서 이번 달에 신고라고 그러잖아요. 뭐 소득세 작년 1년치 작년 말로 의무가 성립했으니까 준비했으니까 이번 달 신고라는 거요. 이번 달 거 신고라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도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니까 제일 주의해달라 그 말이에요. 소득세, 양도세 납세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 의무가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세 등록하는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면요 쉬워요. 안 그래요? 양도세 주의해주라. 그 말의 소득세. 여기 이제 자, 세 가지. 뭐냐면 먼저 지방교육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딱 보이면 뭐 받는다고 그랬죠? 지방교육세, 농특세면 바탕이 뭐다? 찐득이. 아니 괜찮아요. 계속 밥 먹을 테니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금이 부가세 될 때 거기 가서 달라붙는 세금이에요. 혼자 홀로 속에 있는 세금이 아니라 가서 달라붙는 세금. 그러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농특세는 언제 성립하냐? 본세에 달라붙어야 되니까 본세가 의무가 있을 때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는 과표가 되는 세목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는 본 세목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 거의 달라붙은 거니까 찐등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전 시간에 공부했던 가산세가 있잖아요. 가산세 의무는 지방세든 국세든 가산세니까 의무 불성실이잖아. 이렇게 가산할 세목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 더 수시 부과할 지방세 국세가 있겠다. 우리가 세금은 정기분 있고 수시분 있거든요. 그럴 때 자, 이 수시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의무가 있게 된다 그 말. 지방세든 국세가 됐든. 그래서 의무 성립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올해 10월 달에 가장 첫 번째 예상 문제가 의무 성립이. 올해 작년에 여기서 나왔어. 그전에도 여기서 나왔어. 그전에 나왔어. 잘 나온 세금이 왠지 돌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는 한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하거든요. 전체 범위에서. 그럴 때 여달이 연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또 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눈에 둔다는 거 지금. 그랬을 때 취득세의 핵심을 좀 잡아주라 그 말이. 자,
그럼 이제는 의무가 성립이 됐으면 이제 확정으로 가보자. 의무 확정.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계산한 금액이 세기죠. 이 세액을 구체로 확정하는 걸 의미하는데, 네. 자, 세법이란 과세권자와 의무 형성의 법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무의 확정이 언제 이루어지냐? 확정 시기는 신고하고 결정. 신고하는 때하고 결정하는 때로 구분이 된다. 자, 그럴 때 세금 계산한 금액에 우리가 확정인데 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냐? 결정은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냐? 여기서 과세권자는 지자체, 장, 정부. 자, 그 말은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의무가 확정세금이 있고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결정해야 확정세금이 있더라. 그 말이. 그래서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냐 결정하는 때냐. 자, 그런데 결론. 신고가 확정된 세금은 신고 납부 결정하는 때 보통 징수. 자, 생각하면은 자, 신고는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 계산을 낸 방법, 과세권은 고소가 발부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국세니까, 지방세니까 신고하는데. 어차피 이 세금은 신고 납부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는데. 그런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세금. 지자체 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산정해서 부가고지하거든요. 종부세도. 자, 그런데 코션 주의할 거 이거 이렇게 취득세가 신고, 재산세가 결정, 이건 잘 알아.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결정하는 때요. 그럼 자, 원칙을 썼다면 외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외외가 없으면 원칙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재산세 아닙니다. 종부세는 외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결정될 경우가 있어. 아주 잘난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부가고지하는데 의무자가 스톱!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세금이 종부세예요. 재산세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중요하냐면 원칙 지문이냐 외외 지문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결정이라 그 외외적인 경우는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 이런 외외적인 경우가 나오면 신고하는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과 예를 구분을 잘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확정이 됐으면 이제 의무가 소멸하는데 없어진 소멸 사유, 사유다 그 말. 그러면 소멸 사유하면 세금을 내면 끝나죠. 충당하면 끝나고 부가의 취소되면 끝나고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의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소멸 사유는 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결손 처분, 특히 납세자 사망 등은 소멸사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하는데, 납세 사망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거, 납세자가. 아니, 납세자가 사망을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의무 소멸에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가 만약에 소멸 사유가 된다면,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번 달에 소득세 신고 저도 해야 하거든요? 안 해. 어차피 나중에 갈 텐데 뭐. 안 그래? 아, 당장 안 감아도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눈 감을 거 아니에요? 응? 닭달은 당하겠지. 안 그러세요? 막 체납했다고 막 당당할 거 아니에요? 아, 참어. 어차피 갈 건데 뭐. 응? 뭐 안 이상합니까? 기출문제. 납세자 사망은 소멸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왜? 그 재산 등에 우리가 상속이 되잖아. 응? 아, 그러기 때문에 소멸까지 시켜버리면 그 승계 등에 있을 때 상속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역으로 말하면요, 또 복잡한 생각을 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할 금이 5가지만 소멸사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척기간이 만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제척기간이 뭐고 소멸시효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자, 영어도 나왔지만은 세금은 부가 징수, 세금을 부담시키고 걷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부담시키는 기간의 전속기간을 제척기간, 자, 세금을 거두는 시간적인 효력을 징수, 소멸시효라고 그래. 그래서 부가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그래. 말 붙이면 세금을 부담시키는 전속기간을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과하시는 기간이 전속기간,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의무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의무가 없어지는데, 그때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냐? 상증법은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면 이 제척기간은 10년짜리하고 7년짜리하고 5년짜리. 자, 특히 10년짜리하고 7년짜리만 구분하시면 돼. 그래서 7년짜리는, 10년짜리는 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 감면, 경감받을 경우에는 제척기간은 10년. 그러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뭐냐? 허위계약서 업다운. 허위계약서 업다운 경우거든요. 허위 거짓 계약한 것들, 이런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는 거래가 다 끝났다 할지라도 부과하시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안 지났으면 나 떨고 있니? 물어봐야 돼. 10년 지났으면 떨 필요 없어. 왜? 만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요 제척기간 10년 무척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사기 그 밖에 부정은 10년인데, 기억하는 방법은 사부 줄이니까 사기 그 밖에 부정, 사부가 해를 뜨려면 10년 정도는 떼야지 사부라고 하겠지. 응? 한 1, 2년 포 뜨고 해 뜨고 사부라고 하면 되겠어요? 한 10년 정도는 강산 한 2-3번 바꿔야지. 요즘은 10년이 아니니까. 응? 한 10년 정도를 떼야 된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상속증여, 상속증여한 취득한 경우, 상속이나 증여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 증여로 취득은 취득서 신고해야 하거든요. 상속받은 재산을, 물건을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할 때 부과세 기간이 언제냐? 10년이다. 그 말이. 상속 증여한 취득하는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의 경우는 10년이다. 그 말이. 자, 그래서 두 개만. 근데 7년짜리는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7년이다. 그 말이. 1년. 그래서 취득세 신고서든 양도세 신고서든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제측에는 10년이어서 7년이 됩니다. 그래서 7년짜리 그 밖에 5년이다. 그 말이. 그 밖에 핵심이 뭐냐면 재산세 고지를 안 했어요. 장이 뜰뜰해가지고. 그러면 그 재산세를 고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 다 됐는데 고소가 안 나왔어. 5년 지나면요. 부과해도 안 해도 돼. 자, 왜 그 밖에 오냐. 그래서, 근데 만약 신고 안 할 경우는요. 7년인데, 이런 재산세 등은 만약 고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7년, 5년의 구분 좀 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시간 효력으로서 국세, 지방세는 5년이거든요. 국세는 5억 이상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도 있다는 거.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세요. 요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중단, 정지, 중단은 우리 공사 중단, 전철, 지하철 공사를 중단했다. 지하철 공사를 정지했다. 그러면 중단과 정지는 제척기간은요,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효 중단과 시효 정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중단했으니까 중단이 끝나면 다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정지는 그 기간만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정지하잖아요. 신호 가다 보면 일단 중단이면 정지지. 신호 바뀌면 또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중단과 정지가 사유가 있는데 소매는 보죠. 제가 필게 되어 한 자씩입니다. 고촉, 청, 앞, 요 네 단어만 기억하자. 오른쪽 중간에 더하기 보충이 있어요. 납세 고지, 독촉이나 납부 최고, 그다음에 교부 청구, 압류, 이걸 고촉, 청, 압이라고 그런다. 무슨 뜻? 아무 뜻 없어. 그냥 고촉, 청, 압은 중단 사유로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독촉, 납세원은 그것이 의의인 거. 독촉. 하나는 세무서장이나 세무서에서 또는 지적 공무원은 일주일만 하면 독촉을 해. 매일 독촉 안 씁니다. 독촉 매일 안 보내요. 일주일만 하면 독촉합니다. 왜 그러세요? 다시 5년이거든. 다시 5년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고촉, 청압. 그러면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은 기한 후 신고가 나옵니다. 기한 후 신고 중요합니다. 근데 수정 신고는 볼 필요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만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보세요. 기한 후 신고는 기한이 후죠. 자, 어떤 이 기한은요, 신고니까 신고기한 지난 후 신고할 수 있냐 없냐. 말 이상하죠? 네, 신고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났는데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자진 신고할 기회가 있는 것. 이걸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그러면은 신고 기한 지난 후 한 번 더 신고 기회를 주니까 여보세요? 이 말이에요. 신고 납부 세목은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한 후 신고도 무한정하는 게 아니라 보통 징수는 부가고지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급이 돼버리면 못해. 그런데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 감면, 가산세를 줄여준다. 그 말은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신고를 기존했으니까 가산세 감면하는데 두 패턴의 구분. 신고 기한 지난 후 6개월 내 6개월 내 하냐? 자, 아니 뭐야? 한 달 내 하냐? 자, 1개월 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네. 자, 한 달 내에 자,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세계 50%. 자, 6개월 내에 하면은 20% 감면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그래서 원래는 1개월 지나면은요, 감면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6개월 내에 하면 20% 감면도 되니까 한 달 내인지 6개월 내인지를 구분해 주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이 가산세 감면율입니다. 가산세액을 절반 20%다. 그 말이. 그런데 이 가산세 50%, 20%는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이 됩니다. 과소신고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무신고 된 가산세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39페이지에 기한 후 신고 수정이 나오는데 이 기한 후 신고만 좀 봐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에 마지막 칸에 보면은 납부불성실은 감면 없습니다.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감면이 있지 납부는 감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40페이지에 의무의 확장 보충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 있어도 그냥 편하게 넘기세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걸 지금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넘겨서 45페이지 처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있죠. 이건 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자, 세금과 다른 채권과의 관계 릴레이션 때는 이제 자, 쉽게 말하면 세금하고 채권하고 배당 순위가 뭐가 빠를까? 경매에 따른 낙찰대금, 경매대금 등을 순위가 어떻게 될까? 그걸 처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인데 보세요. 자,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법정기. 자, 다른 채권의 설정 등기. 자, 담보된 채권보다 세금의 법정기일이 앞에 있죠. 화살표니까 빠를 경우. 그럼 당연히 세금이 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선순위? 순위가 빠르니까 앞에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법정기일보다 담보된 채권의
설정 등기가 빠르죠. 그러면 세금보다 담보채권이 선순위다. 그 말이에요. 앞에 있으니까. 응? 안 그래요? 응? 아, 이러니까 배당순위를 따질 때,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서는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공익비용 제일 첫 번째로 까야지. 돈 비용 들어갔으니까. 먹고 살아야지. 임금 채권. 아니, 먹고 사는 최우선 변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까더라도 먹고 살긴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건 민법서야. 그리고 중개사법 시간에는 이 채권이, 1채권, 2채권이 금융 11인지, 은행이 A인지 B인지. 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은행 한 곳에서 빌리기도 하지만 또 빌릴 수 있잖아. 그럴 때 그런 걸 따지는 건 중개사법 시간을 해. 그럼 세법서는 단순하게 세금하고 채권하고 순위가 뭐가 빠르냐. 응? 기본이에요. 법정길이 빠르면 세금이 선순위고 등길이 빠르면 채권이 선순위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뭐 그런 머리를 아프게 써. 법정길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담보채권이 먼저 잡았든 안 잡았든 따지지 말고 항상 담보된 채권보다 선순위를 갖는 세금을 당해세라고 한다. 당해세가 있어. 당해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 말. 당해세는 세목이겠다. 자, 그럴 때 이 당해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는 왜 그런지 아세요? 당해세는요 상당하게 예측 가능한 세금이거든요. 여러분, 상속을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당연히 상속세, 증여세 있단 말이야. 그리고 7월 달이면 9월 때는 재산세 나오잖아. 안 그래요? 아, 재산 가지고 있으면은 소유자한테 7월 달, 9월 재산 나오잖아요. 2월 1일 기준해가지고. 응? 아, 세금 딱 알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있잖아요. 아니, 부동산 취득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 딱 정해져, 3월달 세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근데 재산세는 상당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세금이 있는데, 만약 담보채권, 채권을 7월달 9월 세금 날라오니까, 6월 1일 기준이니까, 먼저 잡아야겠어. 왜? 늦게 잡으면 후수 내버리니까. 그럼 세금은 항상 손 빨고 써야 돼. 그런 거래? 그걸 못 본다. 그래서 딱 법에 당해세라는 세목을 딱 명시해 놓은 거야. 이런 세금은 법정 길에 관계없이 담보채권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으로 다섯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다섯 세금 중에서 보세요. XXOOX다. 다섯 세금 중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 세목이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당해세 세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잖아요. 이거 있는 게 아니에요. 필기도 안 합니다. 자동차세도 있고 지역전 시설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 있습니다. 국세에는. 아, 이런 것들 많은데 기억하면 좋은데 확실히 개념 알아야 되니까 저는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당해세 세목이 아니다. 이거 구분하면 답은 나와요. 그래서 더 펴지를 마시고 당해세라는 세목도 올해 시험에 느낌이 오니까 단순히 구분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세가 뭐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중개업 하실 때, 실무 때 경매 관심 두잖아요? 경매를 임장활동 하면 또 하지만 경매할 때 그 집에, 땅에 재산세도 체납해야 거 확인해 봐야 돼요. 나중에 순위 늦어버리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배당 순위 늦어가지고 빚 좀 개살고 될 수 있어. 생각을 하셔라. 그 말이야. 자, 49페이지 가보시면 권리구제제도가 있죠. 이 권리구제제도는 저는 자 하나만 설명할 테니까 봐보세요. 우리 교재 49부터 해가지고 50페이지에 보면 표도 보면 그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요? 그런 걸 다 해야 하겠습니까?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어. 마찬가지. 딱 한 번 나왔어. 지금까지. 그런데 뭘 저러냐면은 세금의 조세, 구제, 저 세금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그냥 있지 않겠죠. 구제제도 있거든요. 그 왜 구제받냐? 그 세금에 대한 불복을 하니까. 불복. 자, 뭐 이 구제받는 것 중에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세는 크게 도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도 조금 구분해놨어. 교재 보시면 지방세인데. 그런데 그 구분하지 말고 이 구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보세요.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 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 자, 이의신청해서 그걸 받지 않으면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소송을 걸게 된다. 그 말이. 자, 그랬을 때 기본적인 절차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래서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2급신제고 국세는 3급신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절차가 이의신청 2, 심사청구 4, 심판청구의 판 2, 4, 8 절차가 2, 4, 8이에요. 절차가. 자, 그런데 보세요. 특히 이제 지방세는 뭐냐? 보세요. 화살표. 정거장마다 다 정차를 해야 돼. 정차를 해야 돼. 정차꽃 그냥 지나가면 전화할 거예요. 왜 그냥 갔다고? 자, 그런데 지방세는 여기까지. 완행을 안 타고 직행 탈 수가 있어. 이심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 심판 청구할 수가 있어. 그것도 바로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어. 지방세는. 국세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는 직행도 탈 수 있고 완행도 탈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아니, 부당한 처분을 받았으면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면 아무 때만 해. 아니, 살다 보니까 순이 엄마, 왜? 작년에 그 재산세 있잖아. 그거 이상하지 않아? 그거 자네? 뭐 내가 많이 낸 것 같지도 않아? 그거? 아닌데 잘 낸 것 같아. 한번 확인해봐. 그거 나는 확인해서 구제 받았어. 나 그럼 그래? 확인해봤어. 잘못 나왔어. 끝난 거야. 끝났어요. 왜? 신청기간 지났기 때문에. 아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은 신청기간이 90일. 90일 내 신청. 90일 내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말.
90일 내 신청을 하면 장은 그 결과를 90일 내 결정 통지하게 된다. 그 말이. 그걸 다음을 일당일 가지. 그래서 숫자가 뭐다? 90일. 신청 기간도 90일, 결정 기간도 90일. 다른 천재 등이 있으면은 진짜 못할 거 아니에요. 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별개고, 기본적으로 신청 기간 90일, 결정 기간 90일 없네요. 그럼 교재 봐보세요. 칸이 이런 50페이지 이렇게 펴보면 이런 표를 뭐라 그래요? 수학적으로? 이 펴보면 상관한 게 없습니까? S로 수학 안 씁니까?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 해당이 되냐 안 되냐 해서 O, X 흘러가가지고 그럼 표가 좀, 그런데 날짜 봐보세요. 숫자가 며칠이거든? 이런 걸 대단한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정리해지면 구분이 쉬워진다. 그 말이. 그래서 불복 절차의 틀만 좀 확인해 주시고, 자, 이번 시간 자, 이제 53페이지 서류 송달이 나옵니다. 자,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자, 예를 들어서 고지서 등을 보내야 될 거 아닌 거래요? 보냈을 때, 당연히 서류는 교부하겠지. 교부를 안 하면은 우표를 할 거 아닙니까? 우표는. 자, 그래서, 자, 만나서 주든지 아니면 어쩐지 아니면 우표를 보내줘. 우편을 보내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등기부분 보낼 거 아니에요. 받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교부하고 우편이 있는데 이 송달 방법이 있어서 공시 송달이 있더라. 그 말, 이거 말면 돼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보는 건데 사실 안 봐도 되는데 공시 송달. 관보 등에 딱 기재함으로써 보낸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 있더라. 그 말이 어떤 대표적으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계속 반송이 된 거 수취급으로 안 그래요? 보내니까 계속 수취급으로 돌아온 거예요. 수침 불명. 그럼 그런 경우 상당히 있겠어요, 그냥? 그러면 관보에다가 14일다 기재를 하면 안 받으니까 보낸 걸 간주한다. 그럼 이걸 공시송달. 근데 만약에 띵동띵동 그러니까 딱 나왔어. 중요해서 우편물을 안에 등기부는 자 싸님 하십시오. 뭐냐고 그러니까 세금 내라고 날라온 거야. 그래서 문 닫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무실 가니까 그건 담당 공무원이 또 왔었어. 체납장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문 닫아버린 거야. 어떠겠어요? 그때는 간보 놓고 오면 되는 거야. 유치. 공시송달은 거부할 경우에 하면서 있지만은 이건 공시를 관보에 기준하면서 송달을 간주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확인해서 교재 페이지에 55페이지에 공시송달 사유가 있잖아요. 주소나 영업소가 애국에 있다거나 분명하지 않는다거나 반송된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등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서 조세 총론 한번 확인해 봤고 쉬었다가 지방세편 취득세 좀 설명 좀 해보자. 쉬었다 합시다.